안녕하세요. 김은행 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부분들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행정에 관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제 잘못한 부분, 이제 허위 신고 부분이 되겠죠. 가격에 관한 부분과 가격 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질문과 이제 상담을 해 주십니다. 뭐 통상적으로 그 직거래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직거래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이제 거래 신고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님들께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나 이제 거래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지 못해서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가계약금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무사님들도 그 계약 일자 이런 부분들, 뭐 계약서를 뭐 중간에 계약하면서 좀 바뀌었다가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 사이에 계약금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계약서를 뭔가 변경을 하거나 뭐 중간에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농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시다가 농지증이 좀 지연이 되거나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돈이 들어갔고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신고를 법무사님이 대신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대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하죠.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토지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거래 금액보다도 아파트 거래 해봤자 뭐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 하게 되면 뭐 7, 8억, 뭐 10억, 뭐 1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 거기에 뭐 100분의 2, 뭐 100분의 3, 100분의 4, 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지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뭐 일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부터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하는 계약 등등이 있습니다. 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되고 또 공인중개사님이 거래한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님께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님들께서 공동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과태료죠. 과태료. 과태료는 이제 부동산 거래법 이제 28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인데 세부적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가 이제 과태료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죠. 시행령 별표 규정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사항으로 과태료를 위반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태료는 시행령 보면은 별표 규정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8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사망이 되겠죠. 사망에서 제3조 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 2호를 위반해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5 이하라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지침 기준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별표 규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요걸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법에는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항 제4조 2호를 위반한
위반해서 그 신고를 거짓 신고한 경우라고 이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외의 사항입니다. 외의 사항, 거래 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100분의 2, 취득 가액의 100분의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의 10%,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액의 10%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에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20%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100분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100분의 4의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100분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좀 얘기한 거를 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중개사님들이 이제 가계약금 때문에 이제 폭탄 과태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잘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왜냐면은 공인중개사님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중개사님들이 이제 그 실무상 실질적으로 계약을 써야지만, 계약서를 써야지만 그게 본질적인 본계약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실무적으로 계약서를 쓴 날로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다반사이기 때문에 앞서서 금액이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치 않고 하게 되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언급을 했나요? 아까 그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앞서서 입금된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 일자로 봐서 이 부분은 이제 거짓 신고다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보면요,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선입금될 당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선입금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유의하라 라는 취지로 해서 일제 이제 일선 지자체에 공문이 발송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뭐냐라는 부분인 건데, 통상 이제 제가 이제 행정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각 지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남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고 다양한 지자체에 이제 다니면서 토지정보과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너네들 이게 과태료 이런 거 막 이제 가계약금에서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주무관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래요. 보면은 이제 가계약금이 들어갔다. 가계약금이 들어갔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금액이 없을 때는 가계약금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로 물건을 잡기 위해서 가계약금 먼저 보내요 라고 했으면은 그 부분에서는 소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계약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떤 금액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본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본계약 체결한 일자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이거를 신고를 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앞서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약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하거나 서로 간에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의사의 교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허위 신고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는 갑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선. 왜냐하면 좀 애매한 거는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애매한 건 공무원들이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하게 되게 되면 징계라든가 어떤 감사의 대상에서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자리에 죽고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징계 하나 때문에 자기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굉장히 깔끔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을 민원인한테 넘기는 거죠. 알아서 이의 신청하시거나 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구제 방법이 다른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하는데, 민원사무처리법상 과태료라는 거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하죠.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달아서 그 내용을
일선 이제 그 해당 지역의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기를 보내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서 이의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좀 애매한 부분은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 주무관들도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행정사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거래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혹시 직거래 같은 데 작성을 해줄 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경우 타치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단 애매한 부분은 일단은 돈이 들어왔으면 그 일자로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계약의 일자나 여러 가지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중요사항이 변경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다시 얘기해서 저희 중요사항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신고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은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요. 추후에 계약에 여러 가지 변경을 하거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그런 변경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신고도 변경하는 절차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과태료 때문에 너무나 이제 많은 이제 고통을 받고 하시는 뭐 중개사님도 계시고 직거래 당사자도 계시고 혹은 또 이제 그 법무사님들이 직접 이거를 해주시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주의를 하고 조문관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제 토지정보과 담당적 공무원들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뭐 다른 사항들 외국인에 관한 거래 신고라든가